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시험 대비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눔 CPS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청소년 상담사 2급 강의를 진행할 김형준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청소년 상담사 2급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이번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여러분들 교재에 2016년 대비 교재로 이 교재가 두 권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5년 대비, 그러니까 나눔 CPS에 출간했던 2015년 대비 교재는 한 권이었죠. 통권으로 해서 너무 두꺼웠는데 이거를 1교시, 2교시로 나누어서 두 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교재를 갖고 다니시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하였고요. 자, 여러분 교재 앞쪽에 보시면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시험 안내가 있습니다. 머리말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여기서부터 제가 좀 중요한 것을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과 OT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청소년 상담사 자격은 1급, 2급, 3급까지 있고요. 이것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는 국가 전문 자격입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이것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주관 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청소년 상담사 자격제대 필요성이나 수행 직무, 시험 실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고요. 시험은 이제까지는 대개 이제 3월 말 정도에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도 3월 말에 치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좀 변경되는 부분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었는데요. 내년부터서는 두 번이 있을 예정입니다. 산업인력공단에 이건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항수와 합격 기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자격시험은 뭐 어떤 시험은 70% 이상이 합격인 것도 있고 60% 합격인 것도 있는데 이것은 60%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항수로 해보죠. 우리가 이제 30문항씩 6과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 68, 180 문제가 되고요. 이 180 문제 중에서 60%는 바로 이제 108개가 됩니다. 108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을 해야, 이상 맞아야 이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과락입니다. 과락은 40% 미만이 바로 과락 기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6과목에서 개인차가 있겠지만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이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라는 겁니다. 다른 과목에서는 점수가 월등하게 높은데 상담 연구 방법론에서 만약에 11문제를 맞췄다. 30문항 중에서 11문제를 맞추면 과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락의 기준은 12문제가 마지노선입니다. 4, 32. 그래서 12문제까지는 과락이 아니지만 11문제, 10문제, 9문제 이런 식으로 맞으면 이제 과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시험은 1차가 필기입니다. 2차가 면접이고요. 3차, 그러니까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은 3차까지 하셔야 돼요. 최종 합격은 우리가 보통 2차 면접에서 최종 합격이 되는 거고요. 자, 이 합격생이 이제 연수를 받게 됩니다. 상담 연수를 받게 되는데 100시간의 연수가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연수를 거치셔야 여러분들 손에 자격증이 주어진다는 거. 면접시험만 합격하면 자격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연수까지 마치셔야 여러분들은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면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죠. 필기는 좀 이따가 이제 필기에 대한 출제 경향이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면접에 대한 것은 평정 항목이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자, 면접관이 3분이 들어오세요. 3분이 들어오는데 가운데가 이제 면접위원장이 되고 양쪽이 세 분 다 면접위원인데 가운데 분이 면접위원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면접관이 3명인데 이 3분의 점수 합산이 거기 나온 대로 15점 이상이면 됩니다. 각 평정 항목당 5점이 만점이에요. 그래서 5, 25, 25점이 만점인데 15점 이상을 맞으시면 면접시험에 합격이 됩니다. 다만 면접위원 중에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1.5명 이상이 바로 이제 2명이 되겠죠. 1.5명 이상이니까 이제 2명이 어떤 평가사항에 대해서 1점으로 평정을 하잖아요. 자, 시험 5개의 평정 총계는 20점입니다. 그럼 합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어떤 평가 하나가 1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1점이 나오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준비하지 않고 대답을 못 한다든지 엉뚱한 대답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1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는 아무리 총점 15점 이상을 맞았다 하더라도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응시 자격이 있는데요. 이 청소년 상담사 시험은요, 조금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4년제, 2년제 모든 대학을 다 나온 사람이 볼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조금 축소가 되는데요. 거기 1번에 보시면 대학원에서라고 돼 있죠. 상급은 학사예요. 상급은 학사고요. 기본적으로. 2급은 석사예요. 그 다음에 1급은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청소년 학이나 청소년 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또는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 복지학 또는 아동학 분야, 그 다음에 밑에 박스에 보면은 상담 관련 분야가 나옵니다. 이런 상담 관련 분야에 해당되는 대학원을 졸업하셔서 석사학위가 있는 분들은 바로 2급을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은 이제 상담 실무 경력이 나오는데요. 상담 실무 경력은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인력공단의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전화하셔서 자, 나는 거기에 해당 학과는 아니지만 상담 경력이 있다. 그래서 이걸 인정받으려고 한다. 어떤 서류를 내면 되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문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상담 경력이 인정이 안 돼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분들은 확인하고 시험 공부 돌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험 과목하고 시험 시간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6과목인데요. 우리가 이제 필수 과목이 4과목이고요. 선택 과목이 2과목입니다. 상급과 좀 다르죠. 자, 이 선택 과목이 2과목이 있는데요. 진로 상담, 학업 상담, 가족 상담, 집단 상담. 이 네 가지 과목에서 2가지의 과목을 선택하는 건데요. 여기 안에 나눔 CPS에서 출간한 교재와 강의는 제가 가족 상담과 집단 상담을 실었습니다. 이 2가지의 상담은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갔을 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입니다. 진로 상담이나 학업 상담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 상담 교사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학업 상담과 진로 상담이고요.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상담을 하게 되는데 청소년을 모아놓고 집단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과 가족, 되게 이제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 청소년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족 상담을 몇 회기 정도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과 집단 상담이 필드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집필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로 상담과 학업 상담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셨다면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선택 과목 클릭하실 때 가족 상담과 집단 상담을 클릭하셔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을 좀 보시죠. 필수 과목 4과목을 보니까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 심리 이렇게 해서 4가지입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말씀드린 대로 집단 상담과 가족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6과목입니다. 30문항이니까 180문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한 문항당 1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교시가 120분이고요. 2교시가 60분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당 1분이다 보시면 되는데 OCR 카드를 여러분들이 체킹하셔서 내고 시험지는 받으셔서 공개하니까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다반이 발표되는데 채점을 직접 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의 당락 여부를 그날 바로 아실 수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OCR 카드를 입력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용 사인펜으로 입력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킹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문제를 50초 안에서 풀어주셔야 돼요. 자, 문제 지문이 좀 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짧은 것도 있는데 상담사 상급 시험보다는 2급 시험이 좀 긴 지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할당을 잘 하셔야 돼요. 볼 때. 그래서 시험 볼 때 어떤 식으로 해야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지 그런 것들도 테스팅 해보시고 시험장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에 급수별 합격률이 나와 있는데요. 2013년, 14년, 15년 3개년치가 나와 있습니다. 2급을 한번 봐주시죠. 2015년에 24.6%, 2014년에 16.6%, 2013년에 1급, 2급, 3급 모두 다 합격률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2013년에 너무 어려워서 상당히 산업인력공단의 게시판이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습니다. 2급이 6.7%입니다. 100명이 시험 봐서 6명, 7명이 합격했다는 거죠. 상당히 낮은 수치가 나왔죠. 대략적으로 평균을 좀 잡아보면 20% 수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즉 10명이 시험 보면 2명이 합격하고 8명이 불합격한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시험이에요. 쉽지 않은 시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전공을 했느냐가 많이 좌우하긴 해요. 예를 들어 상담학이나 교육학이나 심리학을 하신 분들이 좀 유리합니다. 이 과목들을 보면.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은 또는 대학원을 전공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커리,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커리를 쭉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시는데 아동복지학이나 사회복지학이나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정신의학이나 이런 부분을 전공하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에서 과락이 나오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108개를 못 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불합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출제 경향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청소년 상담사 2급입니다. 자, 2급은 쉬운 과목이 있고 자, 제가 쉬운 과목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이제까지 공개된 문제가 2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비할 시험이 14회 시험인데요. 12회 시험과 13회 시험이 공개가 됐습니다. 시험 문제지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쉬웠다 어려웠다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2개년도의 문제를 보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쉬운 과목에 해당되는 것이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 이 부분이 좀 쉽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상심리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상심리는 여러분들이 각 정신장애에 대해서 잘 숙지만 해놓으시면 이상심리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심리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좀 쉽게 출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집단상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단상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과목이 있습니다. 자, 어려운 과목이 있는데 어려운 과목은 두 과목입니다. 그 두 과목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입니다.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입니다. 제가 이 12회 시험과 13회 시험을 쭉 분석해 본 결과 이 두 과목이 그나마 좀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중간 과목이 있습니다. 중간 과목이 있는데요. 이 중간 과목의 의미는 뭐냐면 자, 12회 시험은 쉽게 나왔는데요. 13회 시험은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출제되기도 하고 쉽게 출제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가족 상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여러분들은 이 쉬운 과목 세 과목 있죠. 상담 연구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 이상심리, 집단 상담. 자, 이것을 전략 과목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전략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전략 과목은 30문항 중에서 25문항 이상의 정답수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합격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과목은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어려운 과목이니까 과락을 피해야 돼요. 자, 과락을 조심해야 됩니다. 과락이라고 하는 것은 11개 이하입니다. 정답수가
정답수가 11개 이하예요. 11개까지가 바로 괄학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30문제에서 내가 11개 정도 못 맞을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11개 정답수 이하, 이것은 괄학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25문항 이상의 정답수는 쉬운 과목이라면 어려운 과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는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개인차가 있어요.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를 잘 배운 사람이나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 심리 검사 돌려보고 하는 분들은 쉬워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필드에서 강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두 과목을 어려워하세요. 체감도를 생각할 때 어려워하시고 또한 시험 문제도 어렵게 출제가 되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두 과목이 어려운 과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서는 50%를 잡을게요. 15문항이요. 15문항의 정답수. 자, 이것을 말씀드리고, 자, 중간 과목이 있습니다. 가족 상담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족 상담은 12회 때는 쉬웠는데요. 13회 때는 어려웠습니다. 즉 2014년도는 좀 쉬웠는데요. 2015년도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가족 상담은 10문항 정도를 틀린다 생각하면 20문항의 정답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이 정답수의 문항을 제시해 드렸어요. 자, 이것이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어떤 문항의 곤란도를 따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체감도랄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문항수를 선정한 건데, 자, 그러면 세 과목에 25문항이니까 3을 곱하면 75문항이 쉬운 과목에서 맞춰지네요. 더하기. 자, 여기 15문항에 두 과목이니까 30문항이 정답수로 목표가 주어지네요. 자, 마지막은 20문항이 바로 정답수로 잡혀집니다. 자, 이걸 더하면 125문항이 됩니다. 125문항이 바로 정답수가 되는 거죠.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합격이죠. 왜요? 108문항이 합격 점수이기 때문에, 합격 개수이기 때문에, 자, 108문항보다 더 훨씬 많은 문항을 맞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짜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조금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는 이 상담 이론이 머리가 많이 아파. 나는 상담 이론이 너무 많아갖고 하기 싫어. 그 대신 나는 심리 측정 및 평가 이런 건 내가 자신 있어. 심리 검사를 참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바꾸시면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네, 이게 많이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좀 쉬운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쉬운 과목인데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걸 15문항, 이것을 25문항 가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보편적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상담사 2급 시험에 대한 이 전체적인 것들을 조금 문항의 곤란도에 따라서 정답수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합격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108개를 맞았어요. 그러면 합격이죠. 합격입니다. 그런데 면접 때 많이 위축되세요. 자기가 정답수가 몇 개인지를 알거든요. 왜? 가답안 나올 때 채점할 수 있으니까 바로 자기가 정답수가 108개인지 109개인지 110개인지를 알아요. 그러면 이 커트라인 지점에 있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면 면접할 때 저 면접관님들이 내 점수, 필기 점수를 알고 있을까? 면접에서 100% 합격이란 건 없습니다. 면접에서 퍼센트율을 따지면 최근에는 80%에서 90% 사이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면접을 하면 2명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 안 하신 분들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대개 보면은 필기 점수가 컷에 있어서 많이 위축이 된 상태에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 점수를 조금 많이 맞는 게 좋아요. 필기 점수를 108개 그 바운더리에 맞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점수를 맞는 게 면접을 준비할 때도 훨씬 더 기분이 소홀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쉬운 과목, 어려운 과목, 중간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것은 한 과목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짤막하게.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예요. 여기서 가장 많은 부분이 나온 거는 뭔지 아십니까? 상담 이론이죠. 정신분석 상담, 인간 중심 상담,
현실주의 상담, 실존주의 상담, 게슈탈트 상담, 교류분석 상담, 행동주의 상담, 엄청나게 많은 상담이 있어요. 인지행동 상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상담 이론을 섭렵하지 않으시면 여기서 25개 이상 맞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사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에 대해서 상담사가 이야기한 것, 내담자가 이야기한 것, 상담사가 이야기한 것, 내담자가 이야기한 걸 대화체로 해서 이 상담사가 쓰고 있는 기법이 뭐냐 이런 것도 내고요. 청소년 상담사라면 갖춰야 될 윤리가 있어요. 청소년 상담사 윤리 강령이란 것이 있는데요. 이 윤리 강령이 뒤에 보면은 부록에 들어 있습니다. 교재 뒤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상담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내담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잘 물어보고요. 상담자의 자질이나 상담자의 전문적인 자질이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한 문제씩 깔립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골고루 출제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은 상담 이론이에요. 그래서 상담 이론적인 부분들을 철저하게 숙지하셔야 상담 이론과 실제를 잘 맞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심리입니다. 이상심리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DSM-4를 해야 되느냐? DSM-5를 해야 되느냐? DSM-5를 해야 됩니다. 2013년부터서 DSM-5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시험 문제 보면 거의 90%가 DSM-5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물론 DSM-4에서 5로 변화된 내용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이 그대로 옮겨진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론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실 수 있어요. DSM-5의 내용을 보시고 DSM-5에는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들이 골고루 출제가 돼요. 한 장애에 막 몰아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장애들이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두루두루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어떠한 장애들이 쭉 나오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심리는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외울 것은 외우고 이해할 것은 이해해야 되는데 외울 것도 있습니다. 뭐 숫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외워주셔야 되고요. 집단 상담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하고요. 집단 상담은 연관성이 많은 과목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게슈탈트 상담에다가 집단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게슈탈트 집단 상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지행동 상담이 있잖아요. 그럼 인지행동적 집단 상담이 있는 거예요. 앨리스와 백 대표적인 거. 따라서 여기 있는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를 공부를 잘 하셨으면 집단 상담은 그냥 3분의 1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집단에서도 실제가 나와요. 집단 상담자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 상담하고 있을 때 그러한 사례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뭐 증명기술 이런 것도 잘 나오고요. 연결짓기 이런 것도 잘 나오고요. 이건 이제 집단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 연결짓기는 집단에서만 쓰는 거고 청소년 상담에서 1대1 상담에서는 직면, 명료화, 해석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집단 상담은 여러분들이 꼭 25개 이상을 맞춰주셔야 돼요. 선택 과목 2교시에 있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맞아주셔야 가족 상담이 조금 어렵게 나와도 2교시 시험 끝나고 흐뭇한 마음으로 시험장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입니다. 말이 기초지 문제를 보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담 연구 방법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사 방법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통계죠. 이러한 것들이 다수 나옵니다. 뭐 다중공손성이라고 하는 거나 그 다음에 공분산 분석이나 분산 분석이나 회귀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이것이 이제 통계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통계 방법적인 측면을 잘 모르시면 이 문제에서 한 5문제에서 7문제 정도는 정말 힘드세요. 그래서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는 뭐 통계적인 부분이나 신뢰도 타당도와 같은 뭐 우리가 조사 방법론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절반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등한시하시면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는 정말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연구 방법론은 과학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나 실험 설계나 단일 사례나 모의 상담 연구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꼭 한 문제씩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기출 문제 먼저 분석을 잘 해주시고 이제 예상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심리 측정 및 평가가 있는데요.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상급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상급은 이제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안 나오는데 2급에서는 해석이라는 부분이 이제 출제가 돼요. 많은 문제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로샤 검사에 대한 해석, TAT 검사에 대한 해석, 이것은 이제 우리가 투사적 검사들이라고 하잖아요. 웩슬러 지능 검사의 해석, 이런 것들, 실시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2급에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안 해놓으시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긴장감이 있어 다른 문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검사 파트입니다. 객관적 검사부터 시작해서 토사적 검사까지 잘 나온다. 특히 MMPI나 웩슬러 검사 이런 것들 아주 잘 나와요. 정말 잘 나오니까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에서도 여기에서 나올 법한 것들, 신뢰도나 타당도, 그 다음에 뭐 아시죠? 그 표집 방법, 확률 표본 추출, 그 다음에 비확률 표본 추출,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뭐 분산, 평균, 그 다음에 사분위 편차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녀석은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만의 특유 영역은 통계예요. 여기는 통계가 안 나옵니다. 여기는 통계가 나오고 여기는 통계가 나오지 않은데 둘 다 이제 과학적인 일반적인 지식들은 출제가 된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족 상담이 있습니다. 가족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학자와 이론입니다. 학자와 이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가족 상담 이론이 별개로 있어요. 구조적 가족 상담, 가족 치료를 할게요. 구조적 가족 치료, 경험적 가족 치료, 다세대 가족 치료, 전략적 가족 치료, 해결 중심 가족 치료. 최근에 잘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이야기 치료. 네, 사회 구성주의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가족 치료마다 자기들이 사용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 기법의 연결 문제나 아니면 사례를 주고 이 기법이 뭐냐 찾는 문제나 그런 것들이 나와요. 따라서 여기 있는 가족 상담, 상담이 들어간 것은 사례가 나와요. 요거 가족 상담 사례 나오고요. 집단 상담 사례 나오고요.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 사례 나와요. 그래서 사례 문제를 대비하지 않으면 이게 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론만 뎁다 공부하지 마시고요. 사례 문제를 곁들여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사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교재에 있는 사례와 이론서에 있는 사례와 예상 문제 나중에 나와요. 예상 문제 나오면 그 문제집에 있는 사례와 그 다음에 기출문제 사례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사례는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그렇게 잡아주시고 가족 상담은 가장 많은 문제가 이겁니다. 20문제 이상이 바로 이거예요. 학자들의 상담 이론과 그 이론에서 쓰는 개념이나 그 이론에서 쓰는 기법들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20문제는 여러분들이 커버가 된다. 그럼 나머지 10문제는 뭐냐? 뭐 가족은 체계잖아요. 그래서 체계 이론의 일반적인 특성, 베르탈렌피레가 말한 것이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족 상담에서도 사정도구가 있어요. 가족 사정도구. 그러한 것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는 뭐 가계도나 아니면 물론 그것도 사정도구지만 가계도, 생태도 이런 것들을 그리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그림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계도가 잘 나왔는데요. 가계도를 하나 그려줘요. 시험지에서. 그래서 그것과 관련 있는 건 뭐냐, 관련 없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사례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가족은 생활주기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생활주기 카토와 맥골드릭의 생활주기 6단계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요. 그러한 생활주기도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청소년 상담사 2급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틀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그 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각 과목마다 출제 경향과 학습 전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한 번이라도 정독하시고 시험 공부 돌입하세요. 이걸 안 읽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학습 전략 여기는요. 최근에 나온 거 13회 나왔던 것을 실었어요. 13회 나왔던 것을 제가 분석해서 실은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12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나중에 기출문제집 나와요. 기출문제집이 나오면 자, 기출문제집은 이제 9월 말에 출간 예정인데 청소년 상담사 2급 기출문제집이에요. 2급 기출문제집은 12회 기출문제와 13회 기출문제 180문제씩 모두 360문제 문제와 해설이 달려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출제 기준이 있어요. 2년 전으로 기억되는데요. 이 산업인력공단에서 청소년 상담사 2급, 3급, 1급의 출제 기준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출제 기준이 주요 항목, 세부 항목, 세세 항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항목에 맞추어서, 즉 세세 항목에 맞추어서 이 교재가 집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세세 항목 쭉 그 순서대로 이 교재가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학습의 어떤 과정, 프로세스, 로드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좀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는 것보다 이론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론. 자, 이론을 한 번 본다. 물론 한 번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 있지만 이론은 2번 정도. 이론은 두 번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도 봐야 되는데요. 그 필기에서 준비했던 것들이 잘 다져져 있으면요. 면접도 잘 하실 수 있어요. 전문적인 게 또 나와요. 면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2번 정도 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기출문제를 추천해요. 자, 기출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예상문제 푸는 게 좋겠죠. 기출의 방향을 먼저 딱 보는 게 좋으니까. 기출문제는 3번입니다. 3번 이상이에요. 이건 3번 정도가 아니라 3번 이상. 기본이 3번이에요. 처음에는 1.0배속이나 1.2배속으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딱 넣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을 기록하시면서 쓰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더디겠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1.4배속, 1.6배속으로 좀 빨리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미 다 써놓고 계셨으니까, 써놓으셨으니까 그걸 들으면서 그냥 쭉 머릿속에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번 정도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입니다. 자, 예상 문제인데, 자, 이 예상 문제는 지금 예정상 5회를 지금 예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4회가 될 수 있고 5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가 있는데 예상 문제는 기출 문제보다 지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긴 지문을 여러분들에게 연습시킬 거예요. 그래서 예상 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는데, 자, 작년에 예상 문제집이 있어요. 사회로 나왔는데요. 그 예상 문제집 30문항에서 10문항은 새로 출제를 할 겁니다. 10문항을 새로 출제해서 여러분들에게 올해 공급할 예정이고요. 이 예상 문제를 이제 새로운 것을 문제 출제할 때는 제가 출제 경향을 많이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새로운 문제로 넣기도 하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은 최종 모의고사입니다. 최종 모의고사는 나눔 CPS에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합니다. 1회분이 제공되는데 대개 이제 시험 앞두고 최종 모의고사를 보게 돼요. 최종 모의고사를 온라인으로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 보고 그 다음에 프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모의고사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의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려면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계획을 철저하게 짜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쉬운 과목부터 공부하는 게 좋겠죠. 어려운 과목보다는 쉬운 과목부터 정리를 하고 가장 마지막에 어려운 과목을 정리하는 것이 더 학습의 방향이 좋아요. 그러니까 1과목부터 6과목까지 순서대로 가는 것보다 제가 아까 쉬운 과목, 어려운 과목, 중간 과목 말씀드렸죠. 그래서 쉬운 과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간 과목, 마지막에 어려운 과목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학습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예상 문제는 한 2번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 문제니까. 대신 기출 문제는 이 기출 문제에서 비슷한 지문들이 또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씩 틀어서 내는 문제들도 있고 새로운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시험장을 가셔야 된다는 것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청소년 상담사 2급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나눔 CPS나 온라인 커뮤니티, 다음 카페라든지 네이버 카페, 나눔복지교육원에 올려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전문가의 길을 잘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연수를 받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론 학습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